안녕하세요. 개미 투자자를 위한 주식 방송 주식 실험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구독자님께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추세선을 또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세선 그리는 거 쉽긴 한데 막상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크게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먼저 상승 추세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나고요. 횡보 추세는 자, 이렇게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락 추세는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선은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여기 꼭지점은 밑에 있는 꼭지점을 이어서 그리시는 거예요. 밑에 있는 꼭지점을 쫙 이으시고 이렇게 이으시고, 위에도 그려야 되는데 위에는 요 추세선과 각도가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밑에 꼭지점을 이어서 그린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횡보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꼭지점을 이어서 그려줍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거의 수평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요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하락 추세선은 이제 반대로 여기는 상단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선과 동일한 각도로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 매매는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일 때,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요 상승 추세일 때와 횡보 추세일 때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 아래 꼭지점이 오면 꼭지점이 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가 되겠죠. 그럼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거는 또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죠. 자, 차트에서 여러분이 추세선을 그리기 전에 한 가지 또 작업을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여기 여백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여백이 좀 있습니다. 여백이 이렇게 있다. 여백이 있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렸을 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이동을 할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백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여백을 만들려면 자,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우측 버튼 딱 누르신 다음에 여기 쭉 내려보면 차트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오른쪽 여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 디폴트로는 여기 두 글자인가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30글자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30글자로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적합한 숫자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딱 누르시면 오른쪽에 여백이 생길 겁니다. 자, 여백 생겼으면 자, 그다음부터 이제 추세를 그려야죠. 자, 그 추세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 이제 추세선 그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때 모바일로 보지 마시고요.
PC로 좀 크게 해서 보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버튼이 모바일로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버튼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하려면 좀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추세선을 보통 그릴 때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추세선. 잠깐만요. 이게 직선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선 추세선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직선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그리시면 자,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쓰는 추세선을 보시면 시작점은 있는데 끝점이 없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끝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쭉 끝까지 이어집니다. 쭉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여러분과 다르죠. 확실히. 자, 이게 있어야 이 오른쪽 여백에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이렇게 예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상상도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을 그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여러분 추세선, 직선 추세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 그 창에서 여기 우측으로 확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우측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쫙 이어지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직선 추세선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원래 목적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장해서 쓰지 않고 원래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선을 가지고 이 추세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게 무엇이냐? 또 이제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GL하고 써진 게 있어요. 여기 뭐냐? 간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라인. 간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폴트로 여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 툴바의 맨 위에 여기 보면 차트 툴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트 툴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뜨죠. 뜨고 왼쪽에 찾아보시면 차트 설정에서 찾아보시면 간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에 차트 설정이 아닌가 봅니다. 분석 도구인가? 분석 도구에 있네요. 분석 도구에서 간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화살표 오른쪽 삼각형 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생겨요. 생기고 요거를 이용하시면 바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면 우측으로 확장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원래 우측으로 확장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양도 원하시는 모양대로 색깔, 유형, 굵기 선택을 하셔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그리는 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이 간라인을 이용을 해서 추세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세선을 이제 그리는데, 자, 추세선 아까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죠. 하락 추세일 때는 위에 꼭지점을 이어서 그린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린다. 그리고 여기도 하락 추세죠. 이렇게 그린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게? 예.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보면 추세선을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 밑에다가 또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또 하나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려놨어요. 이걸 그릴 때 이 밑에 또 추세선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완전히 똑같은 각도로 그리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완전하게 똑같이 그리기는 쉽지 않아요. 뭐 물론 대충은 그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삭제를 해볼게요. 다시 어떻게 하냐면 복사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사 툴, 추세선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추세선 복사라고 하는 또 버튼이 있습니다. 추세선 복사, 이 버튼 역시 디폴트로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직접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뭘까 이게, 차트 툴 편집, 요걸 클릭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추세선 복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아까 분석 도구 있었죠. 추세선 복사 여기 있죠. 요거를 오른쪽으로 딱 이동시켜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추세선 복사 버튼이 생겨요. 그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자, 이걸 딱 클릭을 하고 내가 복사를 원하는 선을 또 클릭을 딱 해주면 이게 선이 하나 생겨요. 그럼 걔를 딱 이동을 시켜주시면 추세선 두 개를 이렇게 평행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추세선의 하단, 여기가 추세선의 상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린 것들 다 똑같이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키움증권의 영웅문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다른 또 회사의 제품들은 또 조금 다르겠죠. 그 제품들은 제가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일단 키움증권 영웅문에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으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요 라인,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점을 이은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위에 있는 라인을 복사해서 지금 밑에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하락 추세는 위에 꼭지점을 이어서 그리라고 했고요. 상승 추세와 그 횡보 추세는 아래 꼭지점을 이어서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락 추세의 상승은 그렇게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씁니다. 그리고 얘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겠죠. 얘의 위치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일단 보수적인 투자자는 좀 더 크게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 차트를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열심히 그려놨는데 이게 또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세선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링크 따라가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세선 그리기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또 그런 강의거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